안녕하세요. 지혜 독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외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영상 촬영을 진행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이 조금 소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도 더불어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에는 서점으로 직접 가기가 어려운 만큼 저도 인터넷 서점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래도 실제로 서점에 가서 책의 질감을 만져보고 디자인을 보고 손으로 직접 이렇게 실물과 교감하는 것을 인터넷이 그런 영상에서는 따라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봤는데 사실은 서점 영상을 이번 주 영상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은 바람에 아무것도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만난 제가 읽은 책을 이야기로 말씀으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재미있게 본 책은 한승혜 님이 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직접 베스트셀러들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평가를 담은 이 책입니다. 베스트셀러라고 하면 필요 이상으로 추앙받기도 하고 또한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평가절하를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작가는, 이 저자는 본인이 직접 요즘에 유행하는 베스트셀러들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솔직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동감한 부분은 에세이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도 베스트셀러임에도 불구하고 참 별로다라고 생각했던 책들에 대해서 일부 그런 부분을 속 시원하게 솔직하게 써놓은 부분들이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유행하는 책에는 대중만 있을 뿐 개인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책을 만나고 싶다면 자신이 직접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자신의 책을 만나야만 합니다. 물론 그 노력과 수고가 조금 번거롭고 고생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자신의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코 헛수고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베스트셀러가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읽은 이미애 작가의 달러구두 꿈 백화점이라는 책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책은 제가 한 달 전쯤에 읽은 책인데 사람은 3분의 1을 잠을 자죠. 이 작가도 그런 잠과 꿈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았고 그것을 소재로 하나의 세계를 창조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이렇게 쓰게 됐다고 합니다. 이 책은 현재 우리나라 소설 거의 1, 2, 3위 안에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서점에 갔을 때도 책이 엄청나게 쌓여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유감스럽게도 아주 재미있게 읽지는 못했습니다. 잠이 든 세계 속 세상을 배경으로 꿈을 파는 백화점을 소재로 한 책입니다. 잠든 세계를 구상한 것은 좋았지만 모든 꿈들의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몽을 꾸는 이유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함이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엄청나게 망친 소녀가 시험에 대한 꿈을 계속 시험 보기 전날에 대한 시험 보는 꿈을 꾸는 이유는 그 트라우마를 이기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꿈에 대해서 악몽을 꾸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교훈적으로 단순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의 재미있는 세계관으로 제시된 것을 읽어보는 것은 괜찮겠지만 저는 공감을 하는 부분에서라든지 이렇게 푹 빠져들지는 못한 편이었습니다. 해마다 월말에 서점을 가면은 서점에서 인기 있는 책의 구절들을 뽑아서 책갈피를 만들어 놓곤 하는데 저도 매년 말에 가서 그런 책갈피 한두 개쯤은 가져오곤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는 제가 좀 일찍 간 탓인지 아직 책갈피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 가져왔던 책갈피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두려워하는 건 하나뿐이다.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 그러나 그것이 두려움을 벗어나는 진짜 방법이다. 제가 좋아하는 헤르만 헤세의 밤의 사색이라는 산문에서 발췌된 글입니다. 책은 집이다. 당신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실지 않은 물리적 사물이다. 메리언 울프의 다시 책으로라는 책에서 발췌된 구절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구절을 보면은 작가와 책에 관해서도 당연히 관심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알아봐 줄 거예요.
이것은 제가 리뷰한 적도 있는 디어 에번 헨슨이라는 책에서 발췌된 구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너를 강하게 키우고 싶었는데 너는 다정한 아이로 자랐구나 라는 따뜻한 글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레드릭 베크만의 일생일대의 거래라는 책에서 발췌된 구절인데, 이 책은 사실은 제가 작년에 읽고 리뷰를 하려고 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인지 올해 초인지 이렇게 리뷰를 하려고 했던 책인데, 이 책은 크리스마스 때 프레드릭 베크만이 잠든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빠르게 한 권의 소설을 집필을 했는데, 그 책이 바로 일생일대의 거래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사실 이 구절과는 조금 먼 책인데, 물론 관련이 당연히 있지만 제가 관심 있고 하이라이트로 클라이막스로 마음에 새겨진 구절은 이 구절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이 구절이 마음에 많이 들었나 봅니다. 저도 이 구절을 읽을 때 정말 따뜻한 구절이다 이런 느낌을 물론 받기는 했습니다.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이 책을 과연 어떻게 느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서 제가 코 점막이 굉장히 예민해서 비염이 극에 달해서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환절기 때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다음 주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지혜의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